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파마시 브랜치의 사업 전망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들여다 보니까 대답을 제대로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파마시 브랜치라는 게 약국을 말하는 겁니다. 약국. 그런데 필리핀은 약국이 대부분이 이 쇼핑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은 좀 작고 머큐리라는 그런 데는 큽니다. 머큐리도 약을 팔지만 이 슈퍼마켓 같은 그런 형태라 크죠. 그리고 독립된 건물에 있기도 하고 또는 쇼핑몰 안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머큐리는 규모가 좀 크고 파마시는 약국이니까 좀 작죠. 그런데 어떤 업종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사람, 즉 내가 그 사업을 법인을 설립해서 합법적으로 10억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명의를 빌려서 작은 자본으로 할 것인가, 이 점이 분명해야 되고, 이 파마시도 일종의 그 소매업인데다가 이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업종입니다. 약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업종이 됐든 간에 이 필리핀은 일단 인구가 지금 1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1억 뭐 몇천이란 됩니다. 1억 몇천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억 몇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의 규모를 인구 몇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의 국민들이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다 필리핀이 이제 막 그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을 막 추진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잘 된다고 해서 나도 잘 된다,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미를 세워서 하는 사업은 아무리 돈을 내가 잘 번다고 해도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고 그런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그런 노련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사업편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워킹 비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워킹 비자를 갖고 소매업을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자가 가짜거나 잘못 만들어진 그런 비자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몇십 년 동안 이런 소매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관광비자로 그냥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매장에는 나가질 않습니다. 물론 매장 앞에서 항상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소매업 또 식당 이런 것들이 그분 소유인 거는 주변에서 다 압니다. 세무서에서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매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각 아침에 일찍 가서 청소는 해줍니다. 식당 청소나 가게 청소 이런 거는. 그런데 영업시간에는 들어가서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세를 잘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또 좋은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씹거나 찌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광비자를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필리핀은 이민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이민비자를 주거나 하진 않지만 또 관광비자로 오래 있도록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관광비자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했다가 하는 추방될 위험이 높죠. 그런데 그런 거를 잘 아는 그런 분들은 관광비자로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도 사업 잘 합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업종이 중요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누라가 필리핀 여자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인이 어떤 여자냐, 그러니까 저품질 여자 같으면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내 마누라가 필리핀 여자고 내 처갓집이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사업하면 100%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처갓집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처갓집 때문에 망한 사람도 또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처갓집 식구들이 다 저품질이면은 빼먹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목 좋은데 내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 작더라도. 그러면은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 건물을 세를 준다고 해도 괜찮고, 또 내가 한 층을 내가 맡아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업종을 해도 돈을 많이 법니다. 이 몫이 좋으면은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막 갈퀴를 긁듯이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곳이 또 필리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필리핀에 와서 특별히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 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성매매업소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필리핀에는 아주 많은 업종이 목 좋은 곳에 자리만 잘 잡으면은 돈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어떤 수로, 무슨 재간으로 목 좋은데 내 이름으로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이 사업 파트너, 더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현지 여자하고 같이 산다, 이런 것도 한 방편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됐든 뭐 국제 결혼을 해서 현지 여자가 내 파트너다, 또 아니면은 더미를 상대를 했다, 뭐 어떤 경우가 돼도 그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더미를 잘못 만났다, 그러면 더미한테 재산만 뺏기거나 투자한 부분이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을 제일 나쁜 여자하고 했고, 또 처갓집이 악질들인데 재산을 노린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니까 총을 쏴서 죽여버리면은 부인 앞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또 이 국제 결혼한 그런 커플들 사이에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중요한가, 이거보다는 내가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파트너를 잘 만났을 경우 목 좋은데 좋은 자리만 잡고 있으면은 돈을 거의 긁다시피 할 정도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리핀입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이라도 목 좋은데 자기가 가게만 내놓으면 식당이 됐든 옷가게가 됐든 뭘 해놔도 다 돈을 무지하게 법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몰릴 때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아직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그냥 한국에서 그 남대문 시장에 사람 좀 반짝할 때 그런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끊임없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데가 필리핀입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파마시 브랜치는 어떤 사업이냐? 바로 그런 파마시 브랜치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별도로 외부 건물에다가 또 파마시를 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 업종의 특징이 일단 근무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장 주변 환경도 깨끗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는 사업수단 중요하죠. 사업수단. 그래서 사업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게 필리핀 사업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인구가 1억이 안 된다고 했을 때죠. 그때도 바클라란 도매시장이나 뭐 디비소리아 이런 데 가서 11시 정도가 돼도, 낮에 11시 정도가 돼도 사람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냥 막 무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억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겠죠. 길에 차가, 제가 그 당시에는 길에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매저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사람도. 그래서 어느 업종이든지 자리만 잘 잡으면은 돈을 긁어대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의 준비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제대로 딱딱딱 맞았을 때 마치 블록을 가지고 집을 질 때 벽돌에 착착 맞아가지고 벽이 되고 탁 쌓여가지고 지붕이 되듯이 하나하나 잘 맞았을 때 좋은 집이 나오듯이 사업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사업 파트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구비 조건들이 착착 맞았을 때 잘 되는 그런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좋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필리핀이 지금 중국의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달리 중국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투자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투자를 했을 때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공식적으로 돈을 갖고 왔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필리핀에 투자를 한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 환치기로 투자를 합니다. 이거는 필리핀 특성이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필리핀 돈을 공항에서 얼마 이상 갖고 들어오면 다 뺐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아무리 많이 갖고 들어온 건 말은 안 하지만 갖고 나가는 나라에서는 다 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의 특성이 이 카지노가 많아가지고 노름 많은 돈을 누가 공식적으로 갖고 오겠습니까? 100%다 환치기입니다. 환치기. 그러니까 필리핀의 특성이 뭐냐면은 외환이 어떤 때 갑자기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중국의 변수를 필리핀만 지금 안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변수는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필리핀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특히 서민들이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인력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한국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더 계시다면 또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이런 유사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필리핀에 정확하게 안착을 하셔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